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여수 MBC에서 전해드립니다. 순천 신대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300여 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N차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이번 주도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 신대초등학교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학생들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길게 늘어섰습니다. 지난 28일 이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 남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학생과 교직원 315명에 대한 집단 검체 채취가 진행됐습니다. 하루 만에 나온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 판정. 큰 변수가 될 수 있었던 초등학교발 감염이 음성으로 나왔지만 방역 당국은 비상입니다.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순천발 코로나는 지금까지 60명에 가까운 추가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대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315명과 태권도장 4명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저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가격리자는 외출과 외부인의 방문이 금지됩니다. 광양에서도 지난 29일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원주를 다녀온 가족으로 자택 외에 별다른 동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순천발 코로나가 여수와 광양으로 도시나 가족으로 확장되는 N차 감염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5일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한 순천시. 이번 주가 인접도시로 전파해 최대 분수령으로 보고 비상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전남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해당하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시민들의 경각심도 높아져 도심은 한산해졌고 집합 금지 시설들은 폐쇄됐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무안의 한 PC방입니다. 출입문은 잠겨 있고 9월 7일까지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주말이면 북적거렸던 목포의 한 당구장도 불이 꺼져 있습니다. 30일 0시를 기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차원의 행정명령이 시행된 건데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3단계보다도 더 강화된 조치를 내려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이해를 하여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남 지역 대부분 교회들은 대면 예배 대신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일부 교회들은 마스크 착용과 발열 검사를 철저히 하고 5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해 대면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정부 시책에 따라서 간 격실에 50명 미만으로 해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3단계에 해당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첫 주말, 북적이던 목포 평화광장 등 도심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고 상가들도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말이 코로나19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방역 당국의 전망 속에 곳곳에서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남도가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따라 도내 고위험시설과 중위험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다음 달 7일 24시까지 발동했습니다. 이번 집합금지 적용시설은 유흥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함께 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등 6종의 중위험시설입니다. 도는 행정명령을 위반해 코로나19를 전파하거나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면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경기 지역 코로나19 확진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시민들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수시는 경기도 고양시 235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여수 모 식당 관계자 등 17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확진자는 양성 판정을 받기 전인 지난 24일 오후 여수에 있는 식당과 시장 등을 방문했으며 순천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보건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크게 늘면서 중소상인들의 수수료 부담도 커졌습니다. 상인들은 이런 부담을 덜어줄 공공 배달앱 보급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민간 배달앱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앱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높은 비용 탓에 소상공인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월 평균 배달앱 가입비가 24만 3천여 원,
한 달 평균 수수료는 15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 때문에 가입비와 수수료가 없는 공공배달앱이 개발될 경우 응답자의 93.5%가 이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관건은 배달앱의 이용률입니다. 배달 대행 업체들이 만든 자체 배달앱의 경우도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시민들한테 홍보, 어플을 알릴 방법이 좀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력이나 어떻게 홍보에 대한 자본력이 현재 부족해서 공공배달앱을 최초로 선보인 군산시 역시 앱 사용률을 높이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역 상품권이나 지역 화폐 등을 활용해서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출시 5개월 만에 한 달 거래액이 9억 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역 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익들이 소비자나 가맹점한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으시다 보니까 활용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민간 배달앱 운영업체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리는 횡포를 막고 배달 관련 빅데이터를 공적으로 활용하도록 공공앱 개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소비자들 조금만 불편해도 떠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잘 구성해서 운영할 것인가,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형태로 지역 소비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지자체 차원의 공공앱 배달 운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진 가운데 인공지능 선도도시를 강조하는 광주시가 어떤 방향으로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남 서남해안 도로교통망 구축 사업이 새롭게 추진됩니다. 장흥 고흥 간 연륙교 건설과 완도 고흥 간 5개 해상 교량 건설 사업인데요. 올해 말이면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장흥 수문에서 고흥 녹동을 연결하는 10km 구간의 연륙교를 조성하는 국도 77호선 경유지 변경 사업. 완도 고금에서 고흥 금산 간 17.2km 구간을 5개 해상 교량으로 연결하는 국도 27호선 기점 변경 사업. 이 두 사업이 최근 국토부의 국도 승격 대상 노선에 선정됐습니다. 이제 기재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 올해 말 최종 국도 승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토부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이거 우리 노선이 지금 확정이 됐기 때문에 기재부 협의를 10월쯤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도로 정책 심의를 거쳐서 이게 최종적으로 연말 내에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사업이 최종 국토부의 2차 국가 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되면 전남에서 부산까지 서남해안 관광벨트 도로가 단절 구간 없이 완전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서남해안 자치단체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개 노선이 이게 자연 이 환경을 활용해서 해양 관광도로 기능도 하지만은 아마 이 섬 주민들 그 교통 편익 제공을 해서 아마 정주 여건 개선이라든가 그리고 장흥에서 고흥 간 이 거리가 아마 단축이 되면서 이 물류 비용 절감에도 아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두 사업 계획이 국토부의 2차 국가 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군과 창흥군, 완도군 등 해당 자치단체들의 유치 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10여 년이 넘는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서남해안 관광벨트 도로 구축 사업. 공으로 연결되는 이 대형 SOC 건설 사업이 정부 사업에 성공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코레일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명절 승차권을 100% 비대면으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내일부터 사흘 동안 추석 기간 운행하는 KTX와 새마을호 등의 승차권을 100% 온라인으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SRT 측도 다음 달 8일부터 사흘 동안 100% 비대면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